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북핵 제재 수위를 두고 5시간에 걸친 담판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에 가림막이 설치된 정황까지 포착이 됐죠. 김일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북한이 일주일 안에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외신 보도인데요.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수준이나 상황이 돼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의 어떤 소량화, 다종화, 정밀화 이런 부분을 천명을 해왔고요. 네. 또 북한이 이번에 4차 핵실험에 성공한 만큼 그 핵무기를 실어서 멀리 쏘아보낼 그런 발사체의 성능도 개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이런 미사일 발사를 좀 감행할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 2, 3차 핵실험 때 한 달이나 석 달에 앞서서 항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해왔다는 점에서도 북한이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도 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의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의 패턴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이어져서 나타났고요. 네. 또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은 핵 개발이라는 자신들의 길을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도 상관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둘째로는 미중의 분열을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핵실험에 관한 제재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논의 중인데요.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하면 더 강한 제재에 관해 논의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더 큰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중이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구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에 국가 간 편가르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 때문에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핵실험과 장거리 시험을 연이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 비난을 한 번 받고 마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이렇게 미온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행보를 보이는 것의 이유가 중국은 여전히 어떤 북한의 그 핵실험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보다는 북한이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더욱 우려하면서 북한을 약간 좀 두둔하는 모습 내지는 이제 북한의 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북한은 조금 중국을 믿는 구석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더욱이 대북 제재로 인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다가오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체제 결속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면에서도 이런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어제 있었던 베이징 담판 얘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입장차만 5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입장차이만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China has a particular ability because of its special role in its connections to North Korea. 新的决议不是为了刺激局势的紧张，更不是为了把半岛搞乱，而是旨在把半岛核问题重新拉回到。 네. 자, 왕이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재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수단이 필요한데 이 수단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중국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그렇다고 다른 어떤 그 제재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는 걸로 보십니까? 예, 중국의 입장은 우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접근법이 북중 관계라든가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미중의 전략적 구도 하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북한 핵무기에 관한 제재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흔드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 미중의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의 더 전략적 손해라라는 생각 때문에 네. 제재 수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입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감싸고 도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제재 그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입장차가 있는 걸로 보시나요? 지금 이제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을 감싼다기보다는 어떤 그 북한의 대북 제재를 놓고 미국과 뭐 우리 정부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반감이나 좀 반발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에 캐리 장관이 이제 왕이부장과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당장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굉장히 외교적 결례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그 중국의 역할론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의 이제 한반도 배치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고 또 이어서 한민구 장관도 이 사드가 군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4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한미일이 특히 공조가 단단해지면서 한미일 차관 회의라든가 육자이던 수석 대표의 회동을 통해서 어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단을 찾고 또 여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좀 이에 대한 반발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그 얼마 전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이른바 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강화된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서 미국이 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도 처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에 제재를 가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네. 제재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북한에도 이러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미국 내에 있었습니다. 네. 단지 그때는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연관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미중 사이의 경제 협력, 무역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를 우려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위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강한 조치를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번에 법안을 자세히 보면 대통령의 재량권이라든가 미국 정부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네. 즉 미중이 협력해서 서로 재량권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미중의 경제 관계를 특별한 마찰 없이 잘 보호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캐리의 방중도 사실상 헛걸음이다라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곳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중국을 좀 전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걸까요? 네, 현재 뭐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국제사회가 서로 이제 공이 더 단합을 해서 네. 좀 중국에 대한 중국을 압박하는 뭐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그 유엔 군축 회의에서도 이 4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북한에 대한 성토회장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중국도 어떤 역할에 대한 압박을 느낄 텐데요. 만약 현재 그 유엔 안보리의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가 굉장히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1, 2, 3차 핵실험 때는 안보리 제재안 결의안 나오기까지가 각각 5일, 18일, 23일 정도 지난 뒤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는데 네. 현재는 뭐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한 뒤 이제 23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재 결의안이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제재 결의안 이제 도출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어떤 좀 미온적인 수준에서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부결이 되든지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이나 일본 또 우리 정부 차원의 각국의 어떤 양자적인 제재를 좀 강화를 하면서 또 네.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데 사드에 대해서 또다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게 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가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첫째로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 문제가 한국의 주권이고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러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은
중국으로서 큰 안보의 위협이다라는 우려를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네. 즉 중국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한국이 잘 이해해야 되고요. 또 지금 우리의 국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대북 압박 방법들에 관해서 또 대응책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뭐 자체 핵 개발이라든가 사드의 배치 등 뭐 이런 점이 나오는 것을 중국에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중국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자극하거나 한다면은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의 문화 특성상 도리어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중국은 지금 원칙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한 깊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상황이라면 한중의 우호 관계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기다려주고 중국을 존중하는 모습 또 친구로서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국에 대한 좋은 압박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국제사회가 지금 중국의 그 입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 중국과 우리가 접점을 찾아야 할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진행되는 모양새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핵 문제 해결, 남북 관계의 원활한 남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결국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은 뭐 중국이라는 데서 다들 이견이 없습니다. 이란과의 상황이 틀린 것은 이란은 경제 상황이 여러 국제사회와 잘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엔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통할 수 있었지만 네. 북한은 90% 정도를 중국의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결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북한이 고통스러울 만큼의 어떤 제재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박사님 말씀 아주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중국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고 압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반감을 좀 키우는 것이 있고 네. 지난해 9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중국 경사론이란 그런 한미 동맹에서의 그런 우려까지도 우려까지도 감수하면서 중국을 가면서 했던 어떤 한중 관계 긴밀한 한중 관계가 다시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중국을 너무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좀 더 물밑에서 서로 조율하는 작업 이런 것이 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얘기를 하면서 요즘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 문제인데 이란이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국내 계좌에 묶여있던 자금의 일부를 본국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일단 국내에 있는 이란 계좌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동안 이란은 이제 제재에 묶여서 어떤 뭐 수출을 하더라도 바로 달러로 결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래서 그때 우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2010년도에 원화 결제 계좌를 우리 국내 은행에 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뭐 석유 회사가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해 왔을 때 그 수출 대금을 이란에 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원화 계좌에 쌓아 놓으면은 이란 정부가 이것을 자국의 화폐로 해당 석유 회사에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계좌에 쌓인 돈이 그동안 뭐 최고 5조 원에다가 이제 현재 4조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 17일 이제 서방 세계 이제 대이란 제재가 풀리면서 이 돈을 일부를 좀 회수해 가겠다라고 이란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자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로는 뭐 국제적인 관례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한국의 경제 구조라든가 기초로 본다면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향후에 이란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설 또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를 한국이 동참해서 한국이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이란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을 보고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의미 있게 지켜보고는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란과 이번에 북한의 상황을 좀 비교했으면 싶은데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금 한중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오자회담 역할에 대한 오해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께서 오자회담을 말씀하셨을 때는 중국의 육자회담이 북한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실효를 겨두지 못했고 또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너무 좀 무관심한 면이 있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시간을 줬다라는 두 가지 박다른 골목에서 이 둘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오자회담을 했습니다. 네. 제시했는데요. 오자회담은 즉 북한을 육자회담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오자의 모임이고요. 육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즉 오자회담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한 오자의 압박을 통한 즉 육자회담의 원활한 보충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했고요. 네. 너무 언론에나 아니면 우리 전문가들이 육자회담이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바람에 지금 중국이 육자회담을 폐지하자는 것이냐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육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한국의 제안이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을 분열이 있지 않고 조화롭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이고 조율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 그리고 이란의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